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저도 여의도 증권사 10년 다녔는데 재직 10년 이상 또는 40세 이상 또는 과장 이상 희망퇴직하네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아마 대기업에서 좀 급여를 많이 받는 분들 좀 희망퇴직 많이 할 겁니다. 그러니까 희망퇴직은요, 회사가 무조건 적자가 나지 않아도 합니다. 지금 대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긴축재정 들어가신 거 많아요. 긴축재정이 뭐냐 하면 쓸데없는 돈 낭비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낭비가 심하다거나 수익성이 낮다거나 아니면 뭔가 이제 쓸데없이 덩치만 큰 것을 줄인다는 거죠. 낭비를 최소화한다 이겁니다. 대기업이 이것저것 투자한다면서 버려놓은 것도 많거든요. 이제 그런 걸 많이 줄이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 적자가 나기 때문에 없앤다는 게 아니라 대기업도 이것저것 투자하면서 몸집만 불려놓은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실속이 없는 것들 줄이겠다는 거죠. 사실 대기업 입장에서 부담되는 건 뭐냐 하면 짬밥 높으신 분들이에요. 짬밥 높으면서 이제 월급 많이 가져가는 사람, 그게 누구겠어요? 보통 과장 이상, 근속 10년 이상. 그런 사람 내보내면 당연히 회사 입장에서 이제 지출이 많이 줄죠. 그래서 희망퇴직하는 겁니다. 회사가 뭐 무조건 어렵기 때문에 희망퇴직한다 이게 아니라 그냥 주기적으로 내보냅니다. 대기업 다녀보시면 알아요. 우리 회사가 뭐 그렇게 막 적자가 나는 게 아닌데, 어려운 게 아닌데 매 분기별로 희망퇴직 이렇게 신청이 옵니다. 물론 이제 안 나오고 버틸 수 있겠지만 회사가 정말 어렵고 하면 짬밥이 좀 높으신 분들은 버티기 쉽지 않을 거예요. 알게 모르게 압박이 들어오거든요. 눈치 싸움도 하고. 그 누군가 나가야 됩니다. 이게. 증권사는 특히나 이제 실적이 없으면 바로 퇴사 압박이 오기 때문에 버티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버티고 하려고 해도 못 버티고 나오면 이제 장사 같은 하거든요. 근데 저는 절대 장사 같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왜냐면 웬만하면 다 말아 드시거든요.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영업도 치열할 겁니다. 경기 불황으로 고용시장도 얼어붙고 기업들의 감원 바람으로 상당수가 백수로 나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586 딜러들의 퇴직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시기입니다. 인구 감소와 노령인구의 증가 역시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인 만큼 시장의 파이는 한정되어 있고 축소될 예정이지만 자영업자 수는 역대급으로 증가 예상되며 앞으로 자영업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은 더 내려갈 것으로 봅니다. 할 것 없다고 프랜차이즈라도 섣불리 창업하지 마시고요. 진짜 시장조사 제대로 하시고 준비도 상당한 시간을 가지셔서 자영업에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영업 실패하면 거지꼴, 아니 그땐 돈 나올 구멍 없는 지옥같은 삶과 그 빚을 갚을 수 없는 빚쟁이 되는 겁니다. 그냥 이 말은 뭐냐 하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댓글 하신 분도 자영업 좀 오래 하신 분이거든요. 이분이 구글 절절하게 적었지만 그냥 다이렉트 얘기하자면 너 하지마. 왜 하려고 그래?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 아우지 탄광을 또 들어오겠다고? 미친 거 아니야? 이겁니다. 이분은 말을 좋게 했지만 팩폭을 하자면 이거예요. 그냥 너 하지마. 직장 다니는 너 하지 말라고. 너 하는 거 뻔하잖아. 너 하는 거 분명히 프랜차이즈일 거 아니야. 지금도 프랜차이즈 많은데 또 들어오겠다고? 뭐 다 같이 죽자는 거냐? 생각이 없는 거 아니야? 아니 지금 그동안 대기업 다녀가지고 이제 나와가지고 프랜차이즈 해가 죽순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또 들어오겠다고? 이 말이에요, 이 말. 어차피 당신 같은 사람들 직장 그만두고 어떤 사업할지 빤히 보이는데 뻔할 뻔한데 또 하겠다고?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보통 뭐 대기업이나 이제 중간에 나오신 분들이 대부분 좀 사업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도 그렇고 옛날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물론 이유는 있어요. 보통 희망퇴직 돼가지고 이제 한 40대 50대 분들이 사업한 이유는 있어. 예나 지금이나 뭐 사업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 하냐면 딸린 식구가 있어 그래요. 결혼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보통 영포티 분들이 이제 희망퇴직 대상으로 많이 될 겁니다. 영포티 분들이. 딱 영포티가 한 40대 중후반에서 한 50대 초반이거든요. 이때 보통 희망퇴직 대상이 돼요. 눈치싸움 많이 하거든요. 사실 여기 586 얘기했지만 586 이미 퇴직을 했고요. 희망퇴직부터 586보다는 영포티입니다. 영포티가 지금 이제 70년대 초반에서 80년대 초반 라인이거든요. 딱 희망퇴직하기 딱 좋은 나이대입니다.
회사에서 내보내기 딱 좋은 나이. 이분들이 보통 차부장이거든요. 가장 눈치를 많이 봐야 되고, 이제 회사에서 실적 압박을 많이 받는 나이입니다. 회사 다니기 편하지 않은 나이죠. 후배들이 이제 치고 들어오고, 회사에서는 실적 압박 주고, 점점 나가는 사람 생기고, 그런 이제 압박을 받는 나이대입니다. 그래서 586보다는 이제 영포팀분들, 586 이미 다 나갔어요. 사기업 같은 경우에 싸그리 다 나갔습니다. 임원직이 아닌 이상은 이미 나갔어요. 예전에 나갔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나가고 나서 대부분 사업 같은 거 많이 합니다. 왜 많이 하냐면 이제 그런 거예요. 이분들이 남 밑에서 일을 못합니다. 남 밑에서 일을 못하고, 일을 해도 힘든 일밖에 없어. 보통 이분들 사무직에서 일을 했잖아요. 사무실 컴퓨터만 치고 서류만 치고 했던 분인데 갑자기 현장 가서 일을 한다고, 갑자기 태백에서 일을 한다고? 못합니다. 이거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고 자존심을 한없이 낮춰야 되는데 쉽겠냐고 여러분. 뭐 이분들이 갑자기 택배기사 한다고 할까요 여러분? 택배기사 아무나 합니까? 젊은 사람들도 만세 부르고 나가는 게 택배기사 아닙니까? 뭐 택배기사 하면 자리가 바로 나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애초에 노동강도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분들은 보통 현장에서 굴러먹은 사람들보다 보통 컴퓨터만 치고 서류만 치고 운전하고 아니면 밑에 사람 일시키고 그런 게 편하단 말이에요. 택배 해본 사람도 아시겠지만 쉬는 시간이 한 번도 안 나잖아. 이분들한테 갑자기 뭐 생수 배달하라고 하겠냐고. 아 내가 그런데 왜 내가 명색이 대기업에서 차장까지 달고 나왔는데 못합니다 이거. 그렇다고 중소기업 가지고 기계만 친다고 그것도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도 뭐 쉽게 가르쳐 줍니까? 이분들이 갑자기 일 그만두고 용접 같은 거 아니면 뭐 가스 가스보일 기술이라든지 이런 거 배우면 금방 합니까? 못합니다 여러분. 기술 배워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술 머리라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보통 화이트 칼라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사무직 머리하고 이제 기계 반칙 머리하고 다른 거 아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 배우는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 이분들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프랜차이즈입니다. 프랜차이즈 좋은 점이 뭐예요? 돈만 주면 본사에서 교육시키려서 최단기로 알아서 다 해줍니다. 가게 차리는 것도 상관부서도 알아서 다 해줘. 돈을 많이 주는 만큼. 그렇잖아요 여러분. 프랜차이즈 가면 이제 거기 교육기관 가가지고 음식 만드는 거 조리하는 거 다 가르쳐줍니다. 손님들 대하는 거 일하는 거 다 가르쳐줘요. 그래서 뭐 딱히 내가 머리 쓴다고 하는 게 없어. 그리고 어디서 차릴지도 본사에서 나가가지고 알아서 이제 가게 알아봐주고 인테리어 하는 것도 가게에서 이제 그 회사에서 다 해줍니다. 근데 문제는 돈이 많이 든다는 거야. 돈이. 네. 저거 차리고 나면 남는 게 없어 이게. 여유 자금이 없어 이게.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제 프랜차이즈로 장사 잘 된다는 것도 옛말입니다. 옛말이에요. 왜냐면 프랜차이즈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아. 프랜차이즈 가게 많이 차리면 프랜차이즈만 좋지 막상 가맹점주는 죽을 맛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즘에 그 치킨집 많이 비싸잖아요. 치킨집 대부분 프랜차이즈죠 맞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BBQ, GFC, 내내치킨, 호식이 2마리 치킨. 프랜차이즈가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처갓집도 프랜차이즈. 다 프랜차이즈 아니야. 프랜차이즈 치킨이 맛없다는 게 아니에요. 맛있어요. 근데 비싸요. 비쌉니다. 여러분 한 치킨 하면 요즘에 한 25,000원 하지 않나? 배달비까지 3만원이에요. 3만원. 콜라도 따로 주문해야 돼. 아시죠 여러분? 1.5리터 추가 주문비 받는 거. 그럼 한 3만원 돈입니다. 뭐 1.5리터 콜라 하나 시키고 배달비까지 내버리면. 치킨이 맛이 없다. 절대 아니에요. 맛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한 번 시키기 굉장히 부담스러워. 요즘에 워낙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래서 프랜차이즈 치킨 사장님도 좀 체감하십니다. 그 치킨이 굉장히 노가다 여러분. 그리고 치킨 튀고 하는 게 화상도 있고 더운 환경에서 일하기 때문에 절대 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막상 치킨을 판다고 하더라도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생각보다. 일반 소비자는 그렇게 생각할 거야. 아 치킨가 비싸니까 점주도 많이 가져가긴 돈 많이 벌긴 회사가이지만 실제로 많이 못 버려요. 왜냐 이것저것 많이 떼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치킨 한 마리 팔면 한 3,000원 돈인가? 그 정도 남아요. 25,000원짜리 치킨 팔아가지고 3,000원 4,000원인가. 아니 생각해봐. 보통 치킨집 창업하는데 1억 넘게 들거든. 1억 한 5천 넘게 듭니다. 스토커나 2억 들 거야. 그 정도 들여가지고
마이당 3,000원 팔아가지고 이것저것 떼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거의 월급쟁이 수준일걸? 월급쟁이 수준도 못 가져갑니다 이게. 그래서 프랜차이즈로 이제 뭐 잘 된다는 것도 옛말입니다. 그냥 일반 가게보다 좀 망할 확률이 좀 적을 뿐이지 그래도 언젠가 버티지 못하고 나가더라고요. 프랜차이즈 보면. 프랜차이즈 치킨집 보면 5년 이상 한 곳이 드물어요 여러분. 저희 동네만 하더라도 한 자리에서 5년 이상 하는 분이 드뭅니다. 빨리 망하진 않는데 결국에는 짐 싸더라고요 이게 프랜차이즈가 바로 망하진 않아요. 왜냐면 그분들이 아무래도 상권 분석도 하고 나는 인지도도 있잖아요. 어느 정도 수요는 있어. 근데 어느 정도 수요만 있으면 그게 막 큰 돈이 되진 않아요. 어차피 저분들 창업할 뻔하단 말이야. 저분들이 남 밑에서 뭐 몇 년 동안 배워가지고 하겠냐고. 안 할 거 아니에요. 나이도 있는데. 대부분 하는 게 뭐냐 하면 치킨집, 뭐 편의점, 카페, 빵집, 피자집, 햄버거집, 또 뭐 있습니까? 고깃집. 요즘 무한리필 많이 해요. 무한리필은 정말 마진이 적어요. 바쁘기만 할 뿐. 네. 무한리필이 그나마 좀 덜 망하는데 마진이 정말 극악이네 극악. 아니 생각해요. 무한리필에서 여러분 대부분 왜 먹어 무한리필을? 주머니가 가벼우니까 먹는 거잖아. 고기는 먹고 싶은데 일반 삼겹살집 가면 10만 넘게 나오니까 그래서 인당 18,000원짜리 가는 거잖아. 그럼 사람도 어떤 마인드야? 최대한 본전 뽑겠다는 마인드예요. 본전 최대한 뽑겠다는 마인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러 막 안 먹고 갑니다. 안 먹고 가. 그리고 요즘에는요 옛날 이제 그 프랜차이즈랑 다른 게 뭐냐 하면 요즘에는 그래도 옛날처럼 막 후지라고 하죠. 후지살이 가장 싸잖아요. 돼지고기 중에. 이제 그런 거 내놓는 게 아니라 고기 여러 가지 다 내놓습니다. 뭐 여러 가지 다. 그래서 보통 무한리필 가면 3번 4번 회전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콜라도 무한리필이냐 맞죠? 콜라, 밥, 떡볶이는 거 다 사이드 메뉴 다 무한리필이거든요. 돈 안 받거든. 그럼 사람들 그거 많이 먹을 거 아니야. 절대 적게 먹지 않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알잖아요. 한 번 가면 옴팡치기 먹어야겠다. 많이 먹을 거 아니야. 여자분들도 이제 무한리필집 가면 그날은 많이 먹는 날. 아침 안 먹고 나갈 거 아니야. 그래서 무한리필집 가보면요 약간 편한 복장이야. 약간 고무줄 바지 있죠. 고무줄 바지 입고 오신 분들 많아요. 남자 여자분들 커플분들 보면 일부러 많이 먹으려고 일부러 편한 복장으로 많이 입습니다. 왜냐 꾸며갈 필요 없거든. 어차피 뭐 먹다 보면 기름 다 튀기는데 머리 떡지는데 맞잖아요. 그래서 무한리필은 마진이 정말 적어. 바쁘기만 할 뿐. 큰 돈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영업 말리고 싶어요. 분명히 또 자영업 하는 사람 생깁니다. 왜냐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하거든.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집 세잖아요. 특히 영포집도 고집 세잖아요. 할 겁니다. 해가지고 또 말아 드실 거예요. 그나마 프랜차이즈 중에 안 망하고 안정성 있는 게 파리바게뜨거든요. 와 근데 파리바게뜨 망했다는 건 좀 참기가 크네. 왜냐하면 지금 현존 프랜차이즈 중에 가장 그나마 이제 안 망하는 게 파리바게뜨하고 뚜레드주하고 그리고 베스킨라빈스 31. 근데 창업비가 가장 많이 들어요. 프랜차이즈 중에. 돈 제일 많이 듭니다. 인력 가지고 안 될걸? 한 3억 들걸요 아마. 아무 데나 안 들어갑니다. 파리바게뜨는. 골목 상권 절대 안 들어갑니다. 근데 파리바게뜨도 이제 잘 안 망하는데 근데 사람들이 왜 이제 버티기 힘드냐 하면 이게 빵을 찾는 분들이 좀 호불호가 좀 심합니다. 빵은 사실 남자분들이 안 찾습니다. 여자분들이 많이 찾습니다. 그리고 바게트 빵이 좀 비쌉니다. 프랜차이즈 빵이. 맛있긴 한데 굉장히 달고 비싸요. 한 3개 집으면 10,000원이야. 여러분 빵집 가가지고 프랜차이즈 빵집 가가지고 빵 집잖아요. 한 집게로 한 4개 집으면 10,000원 그냥 넘습니다. 생크림 발려져 있네. 초코 발려져 있네. 그러면 한 20,000원 여러분. 그래서 프랜차이즈는 웬만하면 하시면 안 됩니다. 웬만하면. 프랜차이즈 가기가 나쁘다기보다는 그만큼 한번 망하면 종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희망퇴직에서 받은 돈 날리려 하지 마시고 웬만해선 직장 들어가는 게 나을 겁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